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현수의 나눗셈을 활용합니다 라는 지금 파트라는 거 판단하시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1024를 11로 나누겠대.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장난하니? 이러한 숫자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너무 쉽잖아. 그죠? 11이라는 녀석이 이 102 안에 먼저 얼마가 들어있냐 라고 판단하고 9를 곱해서 이 아래에 99. 위아래는 항상 무슨 연산? 뺄셈의 연산으로 연산했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34가 돼서 11과 34에 다시 비교로 3을 붙이고 그랬을 때 마지막 1이라는 녀석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었지? 그지? 나눗셈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항상 위에 뭐다? 11을 통해 나타난 93의 숫자는 알잖아요? 뭐라고 부르죠? 그렇지, 몫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지? 이 앞에 있는 수를 얘기하자면 뭐 나누는 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녀석을 뭐 표현하자면 나누어지는 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지. 가능해. 그래서 결국 이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1024라는 녀석을 11로 나누었을 때 93이라는 몫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1이라는 나머지가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기준점은 뭐였냐면 언제나 나누는 수의 크기는 나머지보다 클 때 완료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러한 자연수의 나눗셈이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어떻게? 식으로만 전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식을 다 받기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7x-6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동일 방법으로 동일하게 가시면 된다 이거야. 이제 식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그 식은 이렇게 그리고 x-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나누는 식은 왼쪽에 표현하겠죠. 의미 괜찮지? 그러면 저 앞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얼마가 곱해져서 위에 몫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항상 비교하는 값의 위치는 가장 큰 나의 최고차항을 비교한다라고만 판단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결국 x가 2x 제곱이 되려면 이 위에 2x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라고 얘기하는 연산도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2x제곱 사라지고요. 7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니까 9x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숫자의 연산과 식의 연산이 동일하다고. 지우 가능?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x와 다시 9x를 비교하면 지우야 얼마가 필요할까? 그렇지. 9를 곱합니다. 그러면 9x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얼마야? 3 콜.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누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2x 플러스 9라는 몫과 3이라는 나머지가 나타난다고요. 이러한 녀석을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한번 볼게요. 2x제곱 더하기 7x-6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 플러스 9고 나머지가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이거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이요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x에 대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제 이건 미지수에 대한 표현이잖아. 그래서 몫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2x 플러스 9라는 녀석을 우리가 모르는 상황입니다 라고 미지수의 형태를 표현할 때는 q x라고 얘기해서 몫의 부분은 이제 qx라고 다룰 거야. 그리고 나머지라는 녀석도 지금 여기는 숫자지만 숫자일 때는 r로 표현하고요. 근데 그 나머지라는 녀석이 혹시나 x 이상이 담길 때는 r, x라고 표현합니다라고 약속하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의 다항식의 나눗셈의 의미를 한번 표현해 보면 a라는 식을 여기도 x라고 담아 볼게요. 누구로?
bx라는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q, x입니다. 나머지는 r,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서 포인트 하나 잡으시면 되죠. 항상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중에 심화 문제도 던져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어떤 정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앞에서 표현했던 바로 나의 나누는 식 b, x라는 녀석보다 반드시 나머지 rx가 뭐가 작다? 이번엔 차수가 작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식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라. 다시 무슨 말이야? x-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이 나누는 식은 차수가 1차. 그러면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항이 나머지가 나타난다고요. 의미 괜찮을까요? 다시 하나의 예시만 더 들어볼 테니까 봐봐.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1로 2x 세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을 나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이제 2차식으로 3차식을 나눠요. 그러면 x제곱이라는 최고차항과 이제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2차는 없기 때문에 한 칸을 띄워줘야 되고요. 그럼 내 녀석이 되려면 2x 필요하죠. 여긴 연산 좀 빠르게 갈게. 2x 세제곱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사라지고요. 9x 되고요. 플러스 6이 되죠.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오케이. 왜 나눌 수 없어? 내가 2차인데 너는 1차다 이거지. 항상 나의 나누는 식보다 나머지의 차수가 작다고요. 그때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나눗셈으로 옆에 있는 문제들이 던져지고 있으니까 옆에서 우리가 확인할 것만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 한번 해보고요. 오호. 오케이. 17, 18을 일단 연습 먼저 해보고 거기서 정답률이 좋을 때는 나머지는 과제로 드리는데 안 될 시에는 19번도 하나만 더 건들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일단 17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보면 나눗셈을 직접 원해서 나한테 몫과 나머지를 찾고 그 몫과 나머지를 활용하라고 얘기하는 문제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직접 나눕니다. x제곱이라는 녀석과 x세제곱이라는 녀석을 비교해서 x가 올라가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죠. 위에서 아래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으니까 어머나 세상에 1 하나만 더 필요하겠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마이너스 6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다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이 x 플러스 1이 누구야? qx야. 마이너스 6x 플러스 5 누구야? rx야 라고 얘기했으니까 qx에는 1을 대입하세요 라는 정보는 2의 값을, r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값은 11 값을, 그래서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0번으로 갈게요. 오케이, 스톱. 자, 20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20번 문제 한번 봐볼까? 여기는 이제 연산이 조금 더러운 형태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을 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3차의 식을 2차의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보여주면서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죠. 식으로 일단 표현 한번 해보자면 x세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을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b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모릅니다의 qx와 나머지 3x 플러스 4요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다 이거지. 그지? 나중에는 우리가 이러한 식도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씩 수를 대입해서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나머지 정리라고 부르는 뒤에 파트가 있으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일단 이러한 문제는 이 뒤에 있는 녀석으로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나누세요라고 얘기하는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꼴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나누는데 이렇게 쓰면 기분 나쁘죠? 그죠? 3차 다음에 1차가 바로 나올 때에는 한 칸 정도는 항상 띄어서 표현하라 정도 체크하면서 출발 한번 하고요. 그 상황에서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b라는 녀석으로 나눕니다. 출발하시면 되지. 의미 괜찮고 그러면 결국 이 x제곱이라는 녀석과 x세제곱을 비교해서 x 올립니다. x세제곱 4x제곱
bx 표현할 수 있고요. 위에서 아래는 언제나 빼는 연산 마이너스 4x제곱 a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고, 어머나 마이너스 4가 완료되겠네.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4b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위에서 아래를 빼는 과정이 a 마이너스 b 플러스 16x 플러스 4b 마이너스 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그럼 a 마이너스 b 플러스 16이라는 값은 3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뒤에 있는 상수항은 4라고 얘기했다고. 어머나! 4b-8이 먼저 보이면서 그 값이 4면 b의 값은 3이고, 다시 a-b였던 3 플러스 16이 3이면 이라고 얘기했나요? 오케이. 그러면 a의 값은 마이너스 10 플러스 13 마이너스 10인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b의 값 3, a의 값 마이너스 10입니다의 정보로 더하면 마이너스 7이요 라는 문제였다 체크하실 수 있죠. 다음으로 넘기면 바로 6 조립제법입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조립제법의 연산 약속을 좀 보셔야 돼요. 앞에서 썼던 식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를 이제 조립제법이라는 녀석 우리가 갈 수 있겠죠. 딱 넣었나? 오케이. 자, 조립제법이라는 녀석의 의미 한번 봐봐. 조립제법은 뭐였니? 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묵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스피드한 연산을 우리한테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조립제법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그 조립제법을 쓰려면 이 나누는 식이 1차일 때가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돼. 오케이? 자, 왜 그러니? 라고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걸 쓰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나누어지는 식의 개수를 하나씩 자기 자리, 상수항 1차, 2차의 자리를 매김하죠. 오케이? 개수만 쭉 따온다 이거야. 그리고 우리 나눌 때 기억의 거꾸로의 형태로 나타냈던 걸 그걸 반대로 니은자로 그려서요. 그 왼쪽의 숫자에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숫자를 배치합니다. x-1이 0이 되는 숫자는 바로 1이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제 연산 방법을 지우야 집중해야 돼. 자, 앞에 있는 2라는 녀석은 그대로 내려요. 오케이? 콜? 예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나의 이 앞에 있는 녀석과 아래 내려온 녀석의 서로의 곱하기가 연산되죠. 오케이? 연산 방법이야. 이건 방법이니까 방법을 포인트로 잡아야 돼. 이 곱한 녀석은 그대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숫자 아래쪽에 올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다시 더하죠. 항상 위아래는 더하기, 그러면 위아래는 9라는 숫자로 더해져서 나타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다시 우리는 이 1이라고 썼던 숫자와 아래 나타난 숫자를 서로 곱해서 위에다가 올린다고요. 의미 괜찮아? 연산법. 얘랑 곱하면 9.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이제 위에서 아래를 더합니다. 더하면 3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니은자를 한 번 더 그려요.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앞에 나타난 게 누굽니까? 몫이고요. 이 뒤에 나타난 게 누굽니까? 나머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게 연산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러한 녀석을 통해서 우리가 식을 썼을 때 방금 전에 썼던 녀석들과 비교해도 동일하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쓴 지금 이 나누어지는 식을 다시 본래로 돌리면 2x제곱 더하기 7x-6 돌릴 수도 있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1이라는 몫이 의미하는 건 그 녀석이 0이 되는 x-1로 나누었습니다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타난 몫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도 항상 뒤에부터 상수항 1차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저 2와 9의 의미가 2x 플러스 9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3입니다의 표현이 바로 플러스 3입니다라고 붙는 나머지였다라고 판단하시면 검산식 끝. 오케이? 예스. 앞에 쓴 거랑 비교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목과 동일한 나머지가 나타났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가능하겠죠? Yeah. 자, 근데 하나 더 파악할 지금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번의 생각이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뒤에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이번엔 어떻게 나눌 거냐면 2분의 1 x-2분의 1로 나눌 거야. 오케이? 한번 가볼게. 자, 이러한 지금 식으로 나눌 때 우리가 먼저 볼 건, 얘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목과 나머지입니다. 목과 나머지를 구할 땐 우선적으로 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인지 보는데 1차식이자 1차식이면 바로 어디로 간다? 빠른 연산 조립제법으로 가신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동일 방법으로 앞에 나누어지는 식 개수를 순서대로 쓰겠죠. 2, 7, 마이너스 6, 그리고 니은자를 그려서 이 1차식이 0이 되는 x의 값을 집어넣을 거야.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니? 1이죠.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여기에도 1이 쓰여지겠네. 이상하다. 2 내려오고 얘네들은 다시 곱해진 데서, 그리고 위로 올려서 더해진 데서 내려올 거고 다시 곱해질 거야, 올라가서 더해질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의미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신기하게도 x-1이라는 녀석과 지금 이 x-1로 나눴을 때 나의 지금 목과 나머지와, 그리고 2분의 x-2분의 1이라는 녀석으로 나누었던 목과 나머지가 동일하죠. 그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몫입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몫이 2x 플러스 9였잖아. 나머지가 3이었잖아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얘도 몫은 2x 플러스 9고 나머지는 3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완료할 수 있단 말이지. 어머나 세상에. 분명히 왼쪽과 오른쪽이 식이 다른데, 나누어지는 식이 다른데 결국 결과는 같네? 그럼 이렇게 쓰면 어딘가가 지금 오류일 거 아니야. 그죠? 어디가 오류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판단하시면서 버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립제법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조립제법이라는 녀석은 사실은 1차식의 형태가 저렇게 나타나든 이렇게 나타나든, 곧 나의 x의 개수가 1이든 혹은 2든 3이든 상관없이 1차식이면 항상 0이 되는 값이 앞에 나타난다 이거야. 근데 그게 공통의 값으로 나타나는, 곧 x-1의 2분의 1배인 이러한 녀석이 나타나면 앞에 써지는 숫자는 같다 이거지. 그럼 몫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텐데 그대로 나타난다고, 계산법에선. 그래서 반드시 x의 개수, 자 여기다가 포인트 잡을게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는 갑자기 이 지금 배운 개념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그래서 먼저 잡아둬야 될 개념이 뭐냐면,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 조립제법을 내가 사용했다 라는 판단이 들어갈 시에는 반드시 검산식 확인하셔야 된다고. 자, 무슨 의미인지 봐봐요.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이 1이라는 녀석은 검산식으로 쓰면 이런 거죠. 야, 나는 2x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라는 녀석을 1이 의미하는 건 x-1이잖아. 그지? 그리고 몫이라고 얘기했던 2와 9는 2x 플러스 9고 3이라는 녀석은 나머지였다가 바로 검산식이야. 의미 괜찮아? 이 그림이 의미하고 있는 나의 다항식 나눗셈 가능? 다시 얘가 얘기하는 게 나누는 식, 그죠? 그래서 이 모양이었다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이라는 녀석은 나누는 식, 얘는 의미하는 게 뭐야? 0이 되는 x의 값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게 0이 되는 x-1. 오케이? 그리고 2와 9가 2x 플러스 9고 3이라는 녀석은 나머지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쟤랑 비교한다 이거죠. 오, 대박. 거봐. 이 식이 이 식을 의미하지 않았잖아. 그지? 이 앞에 있는 숫자의 포인트를 잡으면 얘는 언제나 개수가 1일 때의 가정으로 나타난 숫자라고요. 근데 얘는 2분의 1이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2분의 1이 곱해져야 내 식이 성립하겠지.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2분의 1을 억지로 곱했으니까 이 위를 다시 밖으로 꺼내야 될 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런 겁니다. 이 식을 바꿀게요. 어떻게? 2분의 1 곱해진 x-1이란 녀석으로 나눈다라는 식으로. 그러면 2분의 1을 식에 곱하면 항상 식의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다시 곱하기 2가 필요하겠지. 그죠? 2를 곱하고 거기에 2x 플러스 9 원래 있던 식과 플러스 3을 붙이면 결국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어서 내가 나누는 식일 땐 내가 몫이다 이거야. 내가 나머지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x 앞의 개수가 달라졌을 땐 검산식을 통해서 식을 확인해 보면 그 녀석의 역수의 값이 곱해진 몫이 나타나고 나머지는 그대로더라 라는 표현이 표현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여기의 몫은 사실 2x 플러스 9가 아니라 2 곱하기 2x 플러스 9였다고. 정리 한번 합니다. 자,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하면 이런 거죠. fx라는 녀석을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그 식을 a 곱하기 x-알파로 나누게 되면 몫은 a분의 1 qx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다시 본래 있었던 나의 x 앞의 개수가 1이었던 녀석으로 나는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일 때 포인트는 비교가 x-알파와 a 곱하기 x-알파의 비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 a 곱하기 x-알파로 나누게 되면 몫의 부분은 a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r이 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라고요. 어떻게? 나의 나누는 식의 역수의 개수가 붙더라의 포인트를 체크하시.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중요한 포인트로 문제가 던져지는 유형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립제법에서 나타나는 유형 하나 잡을 수 있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연산을 21번과 22번을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21번 뭐가 까다로웠는지 한번 같이 출발 한번 해볼까? 문제의 답은 2번이었고요. 확인 한번 하시고. 자, 첫 번째 출발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4차구나. x 4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x-2로 나누었을 때 몫을 찾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빨리 1, 0, 3, 마이너스 4, 2라고 쓸 수 있었어야지. 그죠? 여기서 혹시 0의 속임수 당하신 분들 포인트 잡아야죠. 그죠? 3차의 개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개수를 쓸 때 개수는 0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x-2로 나눕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를 배치하고요. 1 내리고 여기는 언제나 곱하기 곱해서 위로 올립니다. 위에서 아래를 더하면 2죠. 여기는 더하기고요. 다시 얘네들은 곱하기 4가 되고 위아래는 더하기 7이 되고요. 다시 이 녀석들은 곱하기 14 위아래 더하면 10이 되고 다시 2와 10은 곱하기 위아래는 더하기로 2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지?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몫은요 여기에 있는 이 x세제곱부터 시작하는 이 녀석이 되겠죠. 뭐 써볼까?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근데 그걸 다시 또 뭐로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x 플러스 1로 그 qx를 나눈대요. 그죠? 그러면 결국 몫을 다시 한번 나눈다라는 표현이니까 이 몫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 아하. 결국 이 녀석을 다시 한번 나눌 건데 그때 0이 되는 나의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를 내려서 1이란 녀석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1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6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4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면서 꺾어버리면 돼.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그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몫은 누구니? 라고 얘기했을 때 궁극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문제의 몫은 이 녀석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네. 가능? 오케이.
쭉 한번 연산 방법 포인트 잡아보시고 2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스타트 해볼게요. 이 문제의 답은 얼마일까? 4분의 21이에요. 오케이. 기분 나빠해야 돼. 이 샹놈 새끼가 여러분들 지금 속임수를 쓴 거야. 근데 거기에 지금 당한 거거든? 잘 봐. 자, 이 문제는 어디에 속임수가 들어있는지를 보면 요런 거 바로바로 문제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요런 거. 그죠? 야, 내 나누는 식이 몇 차야?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1차야. 1차니까 조립제법은 쓸 수 있다고. 목과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가장 스피드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조립제법을 쓸 때 반드시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거. 이 녀석의 몫은 a분의 1 qx라고 얘기해. 이해돼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포인트에 a분의 1이라는 x 앞에 개수의 역수가 붙어야 되는 몫을 갖는다라는 바로 나의 누구? 개수가 2입니다라는 표현이 붙어 있다고. 그건 문제의 첫 번째부터 보여져야 되는 거야. 저걸 보지 못하면 속임수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내 나누는 식은 반드시 1차여야 돼. 그리고 그 1차 앞에 개수는 1이어야 돼. 가능해? 근데 개수가 1이 아닐 땐 조립제법을 쓰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잡고 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2분의 1, 1차로 나눴을 때 목. 혹시나 포인트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방금 전에 봤던 우리의 개념사항을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면 a 곱하기 x-알파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a분의 1 qx가. 자, 무슨 말인지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연산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 다 채워볼게요. 4라는 녀석을 내려슈 곱합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4는 마이너스 2죠. 위아래 더합니다. 마이너스 5구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해서 2분의 5를 올렸죠. 그래서 더했더니 2분의 7이었. 그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7을 곱해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됐고 위아래를 더하면 4분의 1의 나머지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값이 나타났지. 그죠? 근데 저 위에서 2라는 녀석에 곱해진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는 검산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검산식으로 썼을 때 잘 봐. 이 앞에는 당연히 똑같잖아.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라는 거. 근데 앞에 얘기했던 마이너스 2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저게 0이 되는 1차식이라고 얘기하면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오케이? 조립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표현은 얘라고요. 그죠? 저게 들어가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저게 들어가서 0이 되는 건 그 값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반대부호를 가지고 있는 x일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은 x 플러스 2분의 1의 항에 집어넣어서 0이 됐던 값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나의 몫의 부분 4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분의 7이라는 녀석과 나머지 4분의 1을 쓸 수 있다고. 근데 내 직접 나누는 원래 식은 2x 플러스 1이잖아. 2x 플러스 1은 2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란 말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결국 이 식에서 저 식을 만들기 위한 변형 앞에다가 2를 곱한다고요. 그죠? a를 곱하면 항상 뒤에 몫에는 a분의 1이란 녀석이 곱해져야 돼. 의미 괜찮니? 예스. 그래서 결국 최종 정리하면 얘네들이 곱해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는 2분의 1이 곱해진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4분의 7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결국에 나의 몫의 부분은 4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2분의 7이 아니라 2x제곱 마이너스 2분의 5x 플러스 4분의 7이다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요. 몫의 상수항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몫의 상수항은 2분의 7이 아니었고 4분의 7이. 그러면 결국 몫의 상수항 부분은 4분의 7이라고 얘기하는 정보와 a라는 정보는 2분의 7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의 합으로 4분의 21이 답임을 나타내. 속임수 포인트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한 과정과 함께 심화 과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23번 문제가 하나 있어요.
23번 문제 한번 여러분들 자신있게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자, 이거 같이 한번 가볼까? 기분 살짝 나쁘죠? 야, 23번 문제 같이 한번 갑니다. 이거 나중에는 여러분들 활용하는 방법도 당연히 다 알려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황에서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나의 x 10제곱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이렇게 되면 그 몫에 나타난 상수항 1차, 8차, 9차까지의 개수의 총합은 얼마니? 라는 문제가 던져졌지. 그죠? 그러면 결국 일단 우리는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녀석이 필요하고 그 녀석을 구하기 위해선 이 아이디어가 필요하네? 그러면 일단 우리는 x 10제곱이라는 녀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구입니까? 라는 게 필요했다 이거죠. 가능해요? 자, 잘 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x 10제곱을 직접 x-1로 나누러 가는 거야. 여기도 당황하지 마.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10차라서 당황할 뿐이지 10차 1, 9, 8, 7, 6, 5, 4, 3, 2, 1 조립제법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아? x의 10제곱 이하의 9차부터 상수항까지는 다 개수가 0입니다 라고 표현하셔서 개수를 깔아주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x-1로 나눌 거니까 결국 x-1로 나눕니다의 표현은 1을 배치하시면 되잖아. 그래서 쭉 갑니다. 1 곱해서 1 더해서 1 곱해서 1 더해서 1 곱해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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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겠다. 의미 괜찮나? 오케이. 단순연산으로 쭉 깔았을 때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지금 나의 이 부분이 몫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잖아. 상수항까지 정확하게 10개가 나타났으니까 이 뒤에 상수항이면 1, 2, 3, 4, 5, 6, 7, 8, 9차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결국 나의 몫 QX는 x9제곱 더하기 x8제곱 더하기 x7제곱 더하기 x6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다. 찾아낼 수 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개수의 총합이라고 얘기했던 이 앞에 있는 각각의 개수들은 다 1이었기 때문에 상수항까지 더하라의 의미였기 때문에 더하기 기분 나쁘죠? 자, 그래서 이 포인트는 우리가 있다 정도만 확인하시고 지워볼게요. 오케이?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이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을 더 중요하게 포인트 잡아봐요. 우리가 뒤에서 봐야 될 문제인데 x-1로 나누어서 몫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를 모르죠? 그럴 때 첫 번째 이거 이제 먼저 던져볼게.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과정도 존재해요. 뒤에서 설명할 거야. 그죠? 자, 1을 대입하는 이유는 이 녀석이 1이 들어가면 0으로 사라지니까. 가능? 그러면 1을 대입해서 얘가 사라졌을 때 나의 R값은 1의 10제곱 1이 돼. 가능한가? 수를 대입해서 이 녀석을 삭제하고 그 수 1의 10제곱이 R이다라는 정보만 찾는다. 이게 나머지 정리라는 바로 뒤에 나오는 파트인데 일단 먼저 던져보고요. 그러면 R값이 1입니다라는 걸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의 식을 변형하면 x의 10제곱은 x-1 곱하기 q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qx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 1이 있잖아. 1을 넘. 그래서 이렇게 표현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녀석에 대한 인수분해를 알아야 되는데 이 인수분해는 정리 한번 할게요. x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의 인수분해의 형태는 x-1 곱하기 그거보다 한 차수 작은 녀석들끼리의 합으로 결국 플러스 1까지 나타납니다의 인수분해식이 존재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식의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 과정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러한 사항으로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옆에다가 써보면 x-1 곱하기 x 9제곱 더하기 x 8제곱 더하기 7제곱 더하기로 진행되는
x 더하기 1까지 있으니까 결국 qx라는 녀석을 비교해보면 나의 qx는 너다. 바로 찾아낼 수 있는 식도 존재하더라. 체크 한번 해보시죠.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신 분들은 98번으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뒤에 유형편입니다. 쭉 뒤로 넘겨봐요. 98번 한 문제만 하고 다시 돌아올게. 자, 98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파트는 조립제법의 활용이고요.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입니다. 바로 연조립제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봐. 자, 얘 봐봐요. 얘는 3차, 2차, 1차 상수가 그대로 x가 아니라 x-2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표현돼요. 그리고 걔네들의 개수가 구해지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나한테 구하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걸 구하는 방법은 항등식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을 가장 쉽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누구냐? 얘라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이 문제를 사랑한다고요. 오케이? 너무나 자주 출제돼서 이제 흔하게 된 문제 유형인데 왜 이렇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먼저 부여해보면 나의 3차식이 너와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오른쪽의 식을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x-2가 지금 공통부분으로 존재하죠. 세 개 항은. 그래서 첫 번째, 목숨.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하는 방법은 아니야. 왜 그런지를 소개하는 방법이고 결국 결과는 한 방으로 끝나요. 오케이? 이해를 먼저 하자고. x-2로 묶으면 앞에는 a 곱하기 x-2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b 곱하기 x-2가 되고요. 플러스 c가 되죠. 그리고 플러스 d가 됩니다. 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의 의미는 나의 전체 식을 x-2로 나누었을 때 나는 몫이고 나는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판단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다시 야, 몫을 쳐다보니까 몫은 다시 또 x-2의 제곱식이네. 그지? 그럼 아직도 x-의 공통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 그럼 얘도 다시 한 번 더 이 녀석을 그냥 여기만 쓸까요? 이 녀석을 x-2로 묶었을 때 a 곱하기 x-2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한 몫을 x-2로 나누면 그 녀석에 다시 해당되는 나의 몫이고 다시 나의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몫의 부분을 다시 한번 나누었다의 표현으로 조립제법이 눈으로 보이셔야 되고 이 식은 위치만 바꿔보면 x-2 곱하기 a 플러스 b니까 그 식에서의 해석은 다시 나의 녀석 a가 몫이고 b가 나머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어요. 벌써 뭐야? 몫과 나머지, 몫과 나머지, 몫과 나머지 세 번의 조립제법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D, C, B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지막 남아있는 몫의 부분이 A라고 판단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봐봐.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의 개수 찾는 과정은 이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곧 우리가 지금 플레이했던 과정들을 통해서 한 방으로 끝난다고요. 어떻게? 1, 마사, 3, 마사의 조립제법을 통해서 그 녀석이 0이 되는 x-2가 0이 되는 x의 값 2를 배치하면 1이란 녀석이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고 마이너스 2 더해지고 곱해져서 마4 더해져서 마1 곱해져서 마2까지 결국 마이너스 6까지 배치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행했을 때 결국 그 사항을 통해서 나타난 나머지가 누구니? D라고요. 역순으로 문자의 숫자가 배치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 몫을 다시 x-2로 곧 2란 녀석으로 나누었을 때 1, 2, 0, 0,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때 나머지는 C라. 오케이. 왼쪽과 오른쪽에 지금 비교를 잘 보면 돼. 오케이, 끝. 그럼 그 다음 한 번 더. 이 녀석을 2로 했을 때 1, 2, 2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여기에 남아있는 나의 나머지는 B 그리고 그거의 몫의 부분이 A 됩니다. 3차의 식 x-2의 세제곱을 가지고 있던 식 2로 3번 조립제법에서 결국 B, A, B, C, D 다 구해냈더라. 연 조립제법입니다. 체크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그 녀석의 답은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였으니까 12였다까지 포인트를 잡아주실 수 있겠죠.